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약 4분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발표를 마친 뒤에는 2018년 지방선거 필승 전략에 대해서 1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의 비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맹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박맹우입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선 의원님, 또 염동열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굳건히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창올림픽 대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군수구청장, 광역시장 3선 국회의원 재선을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입신을 위하여 자고우민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계파에 의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계파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최근에 한번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탄핵과 탈당 회오리 속에서 우리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총장으로 보임을 받고 수석차 당의 재건을 위하여, 당의 생존을 위하여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파끼리 대립이 되어서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도 계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건강한 당원끼리 뜻을 모으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그 결과로서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운영이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고하고도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 무소불위의 황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보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김포공항 가서 10,000명 정기주카 하니까 바로 오케이 됐죠. 80만 명 공무원 정원, 병사 월급 40만원. 이 가문대 어떻습니까? 4대강 물 빼라고 하니까 물 뺐죠. 그 중차되는 원전정책 수습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수 받겠지만은 이 후유증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모든 정책은 좌편향되고 끝도 한도 없는 포퓰리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 키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 잡아먹을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머지않아 대한민국 곳간이 빕니다. 빈 깡통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브레이크하겠습니다. 무법질주를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정부 칼 너무 잘 들지요? 마구 휘두릅니다마는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쏟아나온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원동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 자중자애에서 내일을 대비한다면 우리에겐, 우리 자유당에겐 의외로 우리의 시대가 빨리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7번 김정희 후보의 순서이지만 독감으로 인해서 강원 지역 토크 콘서트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 선관위에 알려오셨다는 사실을 동지 여러분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유여혜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평창올림픽과 희망의 강원 노래 4번 유여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겨울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우리는 보수라는 우파라는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경착륙 중입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착륙 중입니다. 비행기가 부서져서 착륙 중일 때 그저 사고 났다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 비행기 날개를 제대로 고치면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7.4 우리 7.3 전당대회의 기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반이 뚝 떨어진 숫자입니다. 우리 반의 동지들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다들 우리를 두고 갔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의 강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산 장려가 얼마 전에 장려 지원금이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6일자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SNS 품앗이를 저는 연구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바로 여성들이 우리 집 아이 좀 봐주세요 하는 시스템을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에 함께 가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산불 대비입니다. 불이 나면 우왕좌왕 가는 것이 아니라 당협별로 산불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안보 1번지, 드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불안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북부를 올라가고 나면 강원도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큰 병원 있죠. 강원대학병원. 하지만 서울처럼 많은 병원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아프신 분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원 확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지사입니다. 전 그 자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다음 선거 때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가 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내리고 나면, 새벽이 오고 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둡다고 울지 마세요. 절대 울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둠을 헤치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세우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를, 우파를 살리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울지 마세요. 함께 합시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재만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이재만 후보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 13일 공천파동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 당대표가 김무성이 옥새 들고 부산 영도 다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공천을 받고도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아예 출마조차 못한 공천파동의 최대 피해자 저 이재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쳤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57년 전 자유당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 가고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126석의 자유당이 단 4석 건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래 나 보수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보수 이념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를 이렇게 헐값으로 땡 처리하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보수를 당당하게 이념시키고 그리고 무장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최고위원회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딱 2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법정지구당 부활을 시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해서 보다 더 강화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 10만 차세대 청년 보수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보수가 다시 일어나려면 당당하게 보수 무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보수가 바로 서야 국민들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나 보수라 당당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보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이성헌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 이성훈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때 YS를 만납니다. 그리고 30여 년 정치 인생, 혁신 정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자갈밭 요즘에 가뭄 때문에 얼마나 장 섰습니다. 애를 타십니까? 2번의 의정 활동, 그리고
4번의 낙선. 준비한 건 마저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천막 당사 시절엔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여의도 모래바람을 마셨습니다. 당이 풍비박산난 지난 겨울에 부총장으로서 조직 재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의 책무를 맡은 지도 언 5년. 이성원은 늘 묵묵히 주어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성원은 다시 혁신의 길에 나섭니다. 당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옛말에 이렇게 가뭄이 들면 나란 일을 맡은 사람이 덕을 쌓지 못했을 때 이렇게 가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45일 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국정 제1호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677억 예산 신청했는데 추경에서 한 푼도 반영 안 시켰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50명 이번에 새롭게 임명했는데 그중에 강원도 출신은 둘밖에 없습니다. 4%입니다. 이렇게 강원도를 소외시키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나라단 나라입니까?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 할 때 국회 청문회 내용 깡그리 무시하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 나서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면 해임시키겠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1% 지지율 떨어지면 본인이 사임할지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운영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당의 강력한 지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도부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30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20번까지는 30, 40대 젊은 층으로 다 채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우리 안보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실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 지금 158명이나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은 지구당을 둘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둘 수 없으니까 당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지구당 포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성원이 이제 프라이드 보수라고 느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존경하는 강원 동지 어르신 여러분, 저 이성원이 한번 믿고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 대표와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해서 안하무인으로 일하는 문재인 정부 확실하게 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이철우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강원도 동지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이철우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가 하얀 사람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하도 표를 안 준다고 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배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세계 육상 경기대, 이게 4개설 체육계의 그랜드 슬램이라 합니다. 이걸 다 한 나라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은
6번째 들어갑니다. 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느냐? 우리 당에서 70년 대한민국 중에 60년을 우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 10년 동안 좌파들이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우리 소득은 4만 불을 넘어서 세계에서 1, 2등 할 건데 그 10년 동안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주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가 서울보다 못한 게 있습니까? 나무가 못합니까? 바위가 못합니까? 사람이 못합니까? 왜 강원도가 서울보다 못 살아야 되느냐?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기 계시는 염동열 의원님, 그 다음에 김기선 의원님, 또 한기호 장군 전 의원님, 또 최경희 의원도 고향도 여기라고 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번 정부에 올림픽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퍼부어야 되는데 그걸 퍼부을 수 있는 사람은 보수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4분 내에 이야기하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하나만 성공해도 강원도는 대성공이다 생각되고, 저는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들어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번째입니다. 제 자체가 변화와 도전입니다. 제 스스로 변화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하루도 집에 안 가고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전화 받은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돈도 제가 제일 많이 냈더라고요. 돈도 내고 당도 살리고 잠도 자가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여기 홍준표 후보 어디 가신데 대통령 만들어보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와이셔츠 입고 오다가 오늘은 왜 양복까지 입었느냐, 대표 나온 분들은 다 양복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양복 입고 대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가 왔으니까 제가 나가면은 최고위원도 확실히 하고 다음 당대표 돼서 우리 당을 반드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6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김태흠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여러분들 성공적 기원 바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이 너무 앞장선다고 그러면은 우리 염동열 선배 또 우리 김기선 선배님 앞장 세워야지 다음 국회의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장 세우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산입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 국회의원 2번 낙선했던 사람입니다. 2번 떨어지고 2번 된 국회의원인데, 저희가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여당,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첫 시작부터 발목 잡고 있었을 때 우리 당 어땠습니까? 강원도에 김진태, 염동열, 김기선, 충청도에 김태형 같은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발목 잡는 거 막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제일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는
뒷방신세가 됐습니다. 저 몇 개월 동안에 4kg, 5kg 몸무게 빠지면서 범인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또 국회의원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회피하는 것은 이 김태흠이 스타일이 아니고 몸을 던지겠다. 이 어려울 때 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데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겠다 하는 심정으로 당 지도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충청도 같으면 늦게라도 이렇게 박수 치는데 박수 안 나옵니까? 지금 우리 후보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많은 생각들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야당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의 독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저 김태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유철 후보, 홍준표 후보, 또 신상진 후보 세 분 당대표 되시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대로 직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 누굽니까? 강단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이런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기호 8번 윤종필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 여성 장군 윤종필 인사 올립니다. 충성! 원주는 제 32년 군생활 중에 두 번째 근무지였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지만 저의 20대의 청춘 여기에서 모두 바쳤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원주가 잘 살아가는 길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정론관에서 탁현민 국회 정론관에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이 정말 여성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저지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었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천박한 여성관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 윤종필 할 말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지율이 9%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물론 당 지지율도 낮지만 여성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까이에 있는 우리 여성 인재를 제대로 발굴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 저 윤종필 최고위원 되면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우리 당을 지켜주시리라고 믿고만 계시고 제대로 인재 등용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여성들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 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 어떻습니까? 저는 32년 군생활 해오면서 누구보다 투철한 국가간 안보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논쟁하고 있을 때 북한은 사드 기지에 가서 사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때에 우리 대통령은 북핵 문제 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보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도 행주 치마에 돌을 담아 우리나라를 지켜왔듯이 함께 안보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할, 저 윤종필 앞장서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과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여성들이 지켜내겠습니다. 저 윤종필 온 힘을 다해서 남은 모든 진력을 다해서 우리 한국당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위원 후보들의 비전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다가오는 2018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필승을 이끌 것이냐,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맹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역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두 가지. 훌륭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후유증이 적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관위 역할이 중요한데요. 아주 당을 아끼고 유능한 공관위원들로 잘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반드시 존중되고 누구도 흔들지를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천을 결정하는데 계량화 방법도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여론 경선 방식은 가능한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공관위가 볼 때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면은 여론조사 방식을 떠나서 상고초를 해서라도 모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우뚝 섰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일으켜 세우는데 전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류여해 후보입니다. 네, 기호 4번 류여해입니다. 저는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전에 1년 남은 이 시간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SNS는요, 전국을 그대로 이어주는 바로 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SNS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의 SNS도 마찬가지고 당협위원장님들의 SNS도 마찬가지고 모두 열어서 소통의 장을 만든 뒤에 당의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당의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당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국민들 가까이에 있는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면 모두가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재만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호 1번 이재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 주권 선거입니다. 지역의 민심 MRI를 중앙당에서는 분석하고 검증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 어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천이 되어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2번은 지역의 인재 육성을 발굴해야 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인재를 육성시켜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가장 잘 호흡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이성원 후보의 순서입니다. 저는 키가 적어서 앉으나 서나 비슷하니까 서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름인데 등산화 신고 왔습니다. 이 등산화는 30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싸울 때 민주산악회 만들어서 산에 오를 때 신던 등산화입니다. 저 이 민주화 이루기 위한 그 정신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기에 인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공천에서 준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환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도당에서는 공약을 만들어내는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6번 이철우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기호 6번입니다. 기호 6번이 아까 왜 이거라 했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손으로 대화를 나눈 분들이 숫자를 세릴 때 1번은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6번이 6번. 6번은 뭘 뜻합니까? 승리를 뜻하는 승리. 제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최고연대만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번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번 승리 반드시 지방선거는 우리 당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여러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김태웅 후보께서 2018 지방선거 필승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운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주춧들과 기둥 빼고 다 집안 리빌딩,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 힘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포장을 할까, 어떻게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할까 해야지 제대로 된 상품도 만들지 못하면서 포장을 어떻게 할까, 판매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당이 국민들께 다시 신뢰받는 그런 모습과 그런 노력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윤종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인재 영입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또 인재 육성 발굴도 동시에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서 찾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숨은 보배 우리 당원들 그동안 찾지 못해서 진주가 이렇게 가려 있었던 그런 분들 한번 적극 발굴해서 하면 충분히 지방선거에서도 일정 부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분들은 이미 가까이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 민심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의 비전 발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뜻을 모으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그 결과로서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운영이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고하고도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 무소불위의 황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보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김포 공항 가서 10,000명 정규직화 하니까 바로 오케이 됐죠. 80만 명 공무원 정원, 병사 월급 40만 원. 이 가문대 어떻습니까? 4대강 물 빼라고 하니까 물 뺐죠. 그 중차되는 원전 정책 수습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수 받겠지만은 이 후유증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모든 정책은 좌편향되고 끝도 한도 없는 포퓰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 키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 잡아먹을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머지않아 대한민국 곳간이 빕니다. 빈 깡통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브레이크하겠습니다. 무업 질주를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정부 칼 너무 잘 들지요? 마구 휘두릅니다마는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쏟아나온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 자중자애에서 내일을 대비한다면 우리에겐, 우리 자유당에겐 의외로 우리의 시대가 빨리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7번 김정희 후보의 순서이지만 독감으로 인해서 강원 지역 토크 콘서트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 선관위에 알려오셨다는 사실을 동지 여러분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유여혜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평창 올림픽과 희망의 강원 노래
지난 겨울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우리는 보수라는 우파라는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경착륙 중입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착륙 중입니다. 비행기가 부서져서 착륙 중일 때 그저 사고 났다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 비행기 날개를 제대로 고치면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7.4 우리 7.3 전당대회의 기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반이 뚝 떨어진 숫자입니다. 우리 반의 동지들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다들 우리를 두고 갔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의 강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산 장려가 얼마 전에 장려 지원금이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6일자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SNS 품앗이를 저는 연구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바로 여성들이 우리 집 아이 좀 봐주세요 하는 시스템을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에 함께 가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산불 대비입니다. 불이 나면 우왕좌왕 가는 것이 아니라 당협별로 산불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안보 1번지, 드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불안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북부를 올라가고 나면 강원도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큰 병원 있죠. 강원대학병원. 하지만 서울처럼 많은 병원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아프신 분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원 확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지사입니다. 전 그 자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다음 선거 때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가 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내리고 나면, 새벽이 오고 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둡다고 울지 마세요. 절대 울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둠을 헤치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세우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를, 우파를 살리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울지 마세요. 함께 합시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재만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이재만 후보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 13일 공천파동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 당대표가
김무성이 옥새 들고 부산 영도 다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공천을 받고도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아예 출마조차 못한 공천 파동의 최대 피해자 저 이재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쳤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57년 전 자유당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 가고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126석의 자유당이 단 4석 건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래 나 보수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보수 이념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를 이렇게 헐값으로 땡처리하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보수를 당당하게 이념시키고 그리고 무장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최고위원회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딱 2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법정지구당 부활을 시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해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약 4분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발표를 마친 뒤에는 2018년 지방선거 필승 전략에 대해서 1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의 비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맹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박맹우입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선 의원님 또 염동열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굳건히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창올림픽 대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군수구청장, 광역시장 3선, 국회의원 재선을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입신을 위하여 자고우민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계파에 의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계파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최근에 한번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탄핵과 탈당 회오리 속에서 우리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총장으로 보임을 받고 수석차 당의 재건을 위하여 당의 생존을 위하여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파끼리 대립이 되어서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도 계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건강한 당원끼리